의결에 동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정부의 비상기업 선포를 통한 내랑힘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권을 상정합니다. 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감돼 있고 또 헌재에서 심판받고 있고 형사재판 받고 있고 온 국민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동행명령장 발부해가지고 망신 주더니 그러면 됐지 이제 고발까지 하려고 합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수감돼 있는 분들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옵니까? 이 대상자들한테는요, 이게 국회의 권한은 맞아요. 우리가 동행명령장 발부할 수 있고 불출석에 따른 고발 조치 우리 국회에서 의결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상자들에게는 큰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신중하고 절제된 사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증인들이요, 우리 시작할 때부터 여야 합의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은데 여당에서 필요하다는 증인 참고인들 거의 안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에는 여야가 같이 의견을 모으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선례가 됩니다. 우리가 이 국회에서 다수당이 의결하면 다 할 수 있죠. 국회법 따라서 하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 국회의 관례와 선례, 전통 이런 것들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입법권자들의 의사결정을 국회법 안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가 지켜온 관례나 선례를 중시해 왔던 거고요. 그 중심은 합의 정신입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우리 국정조사의 결과 보고서도 또 우리가 의결하는 내용들도 국민들께서 더 신뢰를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민주당 의견과 좀 반대되는 입장 가지신 분들을 다 고발 조치하는 건데요. 그러면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은 불이익 당할 수 있다.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실제 이번 내란이 얼마나 우리 역사를 퇴행시켰는지가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봤을 때 아마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최악의 지도자는 없었다. 특히 해방 이후에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이렇게 진짜 악마 같은 최악의 대통령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만들어온 민주주의, 우리 국가의 민주주의 체계를 흔들어버리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온 국민이 이루은 민주주의와 그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대통령이라는 것이 이번에 입증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이 국정조사 청문회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국민재판정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지도 않는 거죠.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죠.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고 너무나 그 역사를 퇴행시켰고요.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젊은 청년들과 우리 어린이들에게 저렇게 거짓말하는 대통령 참 너무나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는 각종건과 홍장원을 악마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악마해서 실질적으로 윤석열을 변호하는 그러한 위원들, 저는 이번에 대단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고발 정도가 더 이상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대통령의 고발, 여기 나온 고발을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 한병도 의원님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국은 결론은 양 당의 생각이 다르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우리 고발할 대상자들을 선정하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사실 조금 전에도 그 의사진행파를 하면서 뭐 내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는 내란을 옹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 옹호를 합니까? 그리고 옹호하는 게 아니고 진실을 규명하자는 이야기지. 그래서 그렇게 상대 당을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또 5,000년 역사까지 다 훑어서 가장 악랄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새 5,000년 역사까지 다 훑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민주당은 사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유발하게 한 다수당의 의회 폭력 행사에 대해서 사실은 단 한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쪽에서 보면 비상사태를 만드는 유발 요인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 안에서도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다수당으로서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인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에서 여기 고발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선정한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내부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의결에 동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자, 민홍철 의원님. 이런 모습은 정말 좋은 모습이 예,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윤석열의 내란 혐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6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정조사를 해왔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가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한계 때문에 한계는 있었지만 그러나 계획에서부터 업무 예비 그다음에 실행 단계까지 그 사실관계 내지는 왜 그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내란 행위에 버금가는 그런 계엄을 했는지를 밝혀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당에서는 그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내란 행위에 대한 유발자로서 다수 야당을 지금 또 들먹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민 모두가 그동안의 내란 국조특위를 보시면서 어느 것이 옳았다라는 것을 판단을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필요 없어요? 위헌적인 또 내란 행위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이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증인은 청문회라는 것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얘기를 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청문회를 해서 출석을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했음에도 불출석했습니다.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발해야 된다는 것은 뭐 당위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증죄로 지금 고발해야 될 국가정보원장이나 경호처장 직무대행 707 특수임무단장 이 세 사람에 대한 위증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위증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이지 어떤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 해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해줘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쉬움은 제가 이 결과 보고서를 봤습니다만은 어떤 우리가 결론을 내린 게 아닙니다. 지금 사실관계를 어떤 사람은 어떻게 진술을 했고 어떤 내용은 어떻다라는 그런 사실 내용을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보고서에다가 확인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형사 절차와 또 탄핵 소추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은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질 하나의 보완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탄핵 소추 심판과 내란 국조가 보완적인 관계에서 역사적 엄중한 상황에서 결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자료를 이탈하신
국힘 의원님들께 유감을 표합니다. 이 숫자의 10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불출석과 동행 명령에 한 번도 응하지 아니한 사람, 당연히 이것은 뭐 이유 불문을 하고 이건 고발 대상이고요. 다음에 이제 무단 불출석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지금 고발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이 부분들은 나오셔가지고 증언을 거부한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출석을 했기 때문에 5번 출석, 3번 출석, 한 번이라도 출석한 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불문에 붙인 내용입니다. 다음에 현역 군인들이 현직 장성들이 위증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은 제복 입은 군인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기와 국가에 헌신한 점을 고려해서 한두 명의 한 명인가요? 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네, 유인물과 같이 증인들을 고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내심을 선포합니다.